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올해 83 김순자 할머니이십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사신 분이죠.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딱 한 번만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야. 83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뒤돌아본 할머니가 눈물로 남긴 5가지 고백입니다. 60대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고요. 지금부터 83세 할머니가 60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아프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60대였을 때는 정말 건강했어요. 아팠던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믿었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할머니는 60대 내내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수발에 온종일 부엌에서 사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참으셨대요. 그러다 70세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60대 때 그 괜찮아가 70대에 아파가 되고 80대에 못 걷겠어가 된다는 것을요. 지금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십니다. 약만 12가지를 아침마다 드세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르십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일 아침 걸을 거예요. 30분만 그냥 걷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검진 미루지 말고 가세요.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을 때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 대기실에서 본 풍경입니다. 70대, 80대 분들이 휠체어에 앉아 자식 손에 이끌려 오시더래요. 저분들도 다 60대 때는 건강했어요. 나처럼 괜찮다고 믿었던 분들이죠. 여러분,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70대도 80대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돈 주고 못 삽니다. 60대 여러분, 지금 당장 신발끈 묶고 밖에 나가세요.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간절한 충고예요. 2번째 고백. 우정. 친구 장례식에 가면서 후회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평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60년 지기 친구였죠. 60대 때는 자주 만났답니다. 시장도 같이 가고 수다도 떨고요. 그런데 70대 되면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보자, 다음에 연락할게 하면서 미루다가 작년에 영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말씀하셨대요. 미안해, 자주 연락 못해서. 바빴어. 그런데 정말 바빴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았던 거죠. 나중에 언젠가 그 말로 미뤘던 겁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영희한테 전화할 거예요. 매주, 아니 매일이라도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분 계시죠? 요즘 언제 만나셨나요? 전화는 언제 하셨나요? 바빠서 다음에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께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친구는 나중에 만들 수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부예요. 60대에는 아직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 80대가 되면 혼자 남게 됩니다. 할머니는 지금 혼자 밥을 드십니다. 혼자 TV를 보십니다. 통화할 친구도 만날 친구도 이제 거의 없으시대요. 외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돈이 없는 것보다 아픈 것보다 혼자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 지금 당장 전화기 드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야, 밥 먹자. 그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한 약속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네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나눠 먹는 것. 그게 83세 할머니가 가장 그리워하시는 60대의 풍경입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재산이에요. 돈은 나중에 자식이 다 가져가지만 친구와 나눈 추억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관속까지요. 세 번째 고백. 노후자금. 내 집 팔아 자식 결혼시킨 걸 후회합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아들이 결혼할 때 집값이 비싸서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 했대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집을 팔자. 아들 집 사주자. 남편이 반대하셨죠.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불쌍했답니다. 우리야 어떻게든 살지. 애들이 중요해. 그렇게 할머니는 집을 파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서 아들에게 주셨죠. 아들 부부는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살게요. 할머니 부부는 작은 월세로 이사하셨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요양원에 보내야 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할머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하셨어요. 아버지 요양원비 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에게, 동생에게, 조카에게 손을 벌리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요양원, 아들은 멀리.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본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내 집 안 팔아요. 절대로. 자식은 자식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후 자금, 그건 내가 지켜야 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젊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듭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보셨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혼자 남은 분들이 너무 많았대요. 자식 잘 되라고 다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분들의 한숨을 할머니는 잊을 수 없으십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에게 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번째 고백. 도전. 70세에 시작한 옆집 할머니가 부럽습니다. 할머니 옆집에 박정자 할머니가 사십니다. 올해 75이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셨답니다. 처음엔 손자가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이렇게 누르면 돼. 정자 할머니는 매일 연습하셨대요. 카톡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를 하나씩 배우셨죠. 그러다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셨답니다. 정자 할매 브이로그 마이너스 매일 아침 뭘 해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찍어서 올리세요.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이랍니다. 댓글이 매일 수백 개 달려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저희 할머니 같아요. 매일 기다려요. 정자 할머니는 요즘 너무 바쁘십니다. 촬영하고 편집 배우고 시청자들 댓글 답하시느라 행복하시대요. 김순자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십니다. 부러우시답니다. 할머니도 70세 때 기회가 있으셨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습한다고 모집 공고가 붙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안 가셨답니다. 나이 먹어서 그걸 왜 배워? 쓸데도 없는데. 지금 후회되신답니다. 정자 할머니는 매일 웃으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십니다. 아침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자는 것. 그게 전부랍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배울 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나이예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바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TV 앞에서만 보내지 마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유튜브, 뭐든 좋습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늙는 게 진짜 늙는 거죠. 60대 여러분, 아직 안 늙으셨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5번째 고백. 사랑. 남편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0년을 함께 사셨어요.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사셨죠. 그런데 할머니는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답니다. 사랑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부끄러우셨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말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냥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대요. 70대 되면서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당뇨, 고혈압, 치매까지. 할머니가 수발을 드셨는데 힘드셨답니다. 짜증도 나셨고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약 좀 먹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중에 후회하시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 빈소에서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제야 생각나셨대요.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나? 못하셨답니다. 이제 영원히 못하십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일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부끄러워도 쑥스러워도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배우자 계신가요? 오늘 한번 말해보세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어색하다고요? 부끄럽다고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할머니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십니다. 할머니는 지금 혼자 식사하십니다. 혼자 TV 보십니다.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답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할 걸,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줄 걸 후회하셔도 이제 늦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눈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떠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83세 김순자 할머니의 5가지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할머니는 인터뷰 끝나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대 분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너희는 아직 젊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너희 인생을 살라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습니다. 83세,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본 풍경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나이이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30분 걸어보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내 노후 자금을 지켜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70대, 80대는 할머니와는 다를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60대 분들께 이 할머니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늦바람이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